해군의 잠수함사령부가 창설 30주년을 맞으면서 다양한 잠수함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잠수함은 공격무기로 분류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잠수함은 국가 해군 전력의 서열 1번으로 함대 세력 목록의 항공모함, 전함, 순양함 등보다 앞서 등재된다. 잠수함이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를 말해주는 셈이다. 1일 해군에 따르면 해군이 소형 잠수함을 처음 운영한 것은 1984년이다. 군은 200톤급의 소형 잠수함 개발 사업을 1976년 11월 승인됐다. 돌고래로 명명된 이 잠수함은 1983년 4월 5일 진수돼 국내 독자 기술력으로 건조에 성공, 1984년 12월 29일 해군에 인도돼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후 1년간 대잠수함 훈련이 포함된 작전운용 시험평가를 거쳐 근 20년간 조국 영해 수호 임무를 묵묵히 수행한 후 2003년 12월 31일 명예롭게 퇴역했다. 돌고래는 160톤급의 소형 잠수함이다. 돌고래는 1970에서 80년대를 통해 우리나라 자체 능력으로 설계, 건조해 운용한 잠수함으로서 작전 및 정보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최초의 독자 모델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해군은 정이 아닌 소령이 지휘하는 한 급으로 운용했다. 돌고래급 소형 잠수함은 1984년 051함을 취역시킨 이래 1990년과 1991년 각각 052함과 053함이 취역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 2003년 051함은 퇴역했고 남은 두 척도 퇴역하게 됐다. 돌고래급 잠수함은 전장 25m, 폭 2.1m의 소형 잠수함으로 승조원은 14명이며 연안작전용으로 운용되어 왔다. 돌고래급의 건조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잠수함의 기본 개념을 세웠고 이후 한국형 수중 무기체계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돌고래급 개발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잠수함 사업은 1980년대 후반 장보고급 1, 장보고급 사업으로 이어졌다. 일본함은 2006년도에 손원일함, 2007년도에 정제함, 2008년에는 안중근함이 탄생했다. 해군은 전력 공백을 우려해 돌고래급이 퇴역한 이후에도 소형 잠수함을 일선 부대에 배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방사청은 8인승 이송 소형잠 수정을 이미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잠 수정의 이동거리는 180km, 심해 250m까지 잠수가 가능하며 서북 도서에서 출발할 경우 북한 서해 지역 연안에 침투가 가능하다. 작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리튬 폴리머 배터리, 전기모터, 정확한 수중항법 장치와 같은 다수의 선진 기술을 도입, 독보적인 전략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잠수정 안에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아 침투 요원들의 저체온 증을 방지할 수 있다. 방사청은 잠수정 개발을 위해 앞으로 3년간 개발 자금, 시험 평가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해외 수출을 위한 마케팅을 위해 2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형 잠수정이 개발되면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인 3000톤급 장보고 3 배치-2에도 탑재가 가능하다. 미군도 특수잠수정을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한다. 미국 핵추진 잠수함 미시건함의 갑판 위에는 특수부대 수중 침투용 잠수정을 탑재할 수 있는 적재 시설이 있다. 침투잠수정은 잠수함이 침투하기 힘든 연안 지역에 도착할 경우 특수부대 요원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침투수송 수단으로 이용된다. 미시건함에는 미 해군 특전단인 네이비실 등 최대 66명의 특수전 요원이 탑승해 있다. 미 해군은 현재 특수요원들이 탑승하지 않는 자율운행 무인 잠수정과 무인 항공기를 탑재할 예정이다. 해전은 물론 지상전과 공중전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2020년 순항미사일 탑재한 3,500톤급 배치. 한국의 잠수함 계획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장보고 시리즈 4단계로 구성돼 있다. 장보고 -1단계는 배터리 추진형 장보고급 잠수함 9척 개발로 완료됐다. 1200톤급 장보고함은 그러나 대양을 상대할 능력이 약하다. 최대 3일 잠수, 최고 속도는 최대 1시간만 유지된다.
이래서는 몰래 접근해 공격한 뒤 달아나기도 힘들다. 그래서 장보고 -2단계에서는 성능이 개량된 손원일급 잠수함이 현대중공업의 제조로 2006년 6월 첫 진수됐다. 유보트의 경험이 축적된 독일의 HDW사 기술을 체화시킨 잠수함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소나 기술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향상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가 있다. 현재 손원일급을 1호로 모두 3척이 건조돼 있고 6척이 추가 건조 계획 등에 있다. 한국 잠수함 계획? 장보고 4단계? 시리즈 아시아의 잠수함 팽창과 관련 있는 미래형 계획은 3에서 4단계다. 특히 2007년 2월 27일 방위사업청 관계자가 현재 생산 중인 1800톤급 214 잠수함보다 작전 지속 능력과 타격 능력이 월등하게 향상된 중형 잠수함 KSS-3 3척을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독자 생산한다. 3척의 개발과 양산을 위한 전체 사업 예산은 2조 5천억 원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장보고 -3단계로 알려진 장기 잠수함 계획이다. 이 계획은 이명박 정부 들어 2020년으로 바뀌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주도 아래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등이 참여한다. 장보고 -3단계는 의미가 크다. 한국 잠수함사의 획을 긋기 때문이다. 우선 개념이 차원을 달리한다. 단순히 북한 대비를 넘어 통일 이후 주변 강대국에 대한 대응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 국방부의 전략기획단은 통일을 넘어에 대한 고민을 했고 바다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이중형 잠수함 개념이다. 인접 강대국 중러의 대량 파괴무기와 해군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한 바닷속에서 대기하다 필요시 핵심 요소 공격이 가능한 전략형 보복수단을 탑재한 차기 중형 잠수함이 등장한 것이다. 수직 발사 미사일은 공격체계의 핵이다. 이 미사일이 탑재되면 한국에는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시대가 열린다.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이 서로 겁먹은 것이 핵미사일이었지만 그중 잠수함에 실린 미사일이 가장 큰 공포였다. 어디 숨어있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이 현재 계획하는 5척의 진급 핵잠수함도 미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12기의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이 핵심이다. 헤리티지 재단은 중국의 결정적인 해상 해국재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이 탑재하는 수직 발사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 아닌 크루즈 미사일로 사정거리 1500km급 현무 IAEA 잠대지형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미사일 탑재는 고난도 기술이다. 수직 발사가 잠수함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무거운 미사일과 발사대 때문에 추진력이 더 필요하고 잠수에 필요한 밸러스트 탱크 용량도 더 커진다. 발사 충격을 흡수할 장치도 필요하다. 방어체계의 핵심은 스텔스에 대한 요구다. 잠수함 내부 소음도 줄이고 특히 추적 음파를 흡수해 탐지를 어렵게 하는 것인데 현재 한국 기술로는 쉽지 않은 목표다. 장보고 -4단계는 현재 사업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5년 이후를 겨냥한 사업이며 핵추진 잠수함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있다. 핵잠수함은 이미 2004년 1월 한국 4,000톤급 핵잠수함 획득 추진 보도가 나오면서 물 위로 떠올랐다. 당시 국방부는 즉각 부인했고 일부에서는 불필요한 중량, 핵 문제에 따른 기술적, 환경적, 국제적 문제로 인해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비판을 한다. 특히 현재 한국 보유 잠수함 209급, 214급 잠수함 기술의 원천인 독일 HDW사의 기술을 전수받아 새 모델을 만드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그러나 핵잠수함에 대한 개념과 의지는 살아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브라질에서도 독자적인 핵잠수함 건조와 214급 잠수함 도입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분도 수소 열풍, 잠수함 물밑에서 3주간 작전 가능. 군사기관이 수소연료 전지에 관심을 갖는 주된 이유는 정숙성 때문이다.
수소연료 전지는 내연기관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음이 발생하지 않아 적이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기동할 수 있고 정찰, 기습에도 용이하다. 대표적인 게 잠수함의 공기분류 추진 체계다. 아울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전투 체계인 드론봇, 자율주행 전차 등이 현실화됐을 때 작전 지속 능력을 높이려면 수소에너지 같은 고효율, 고에너지 밀도의 연료전지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수소연료전지 기반 AIP 3주간 물속에서 잠항 가능. 디젤 잠수함은 보통 물 위에서 공기를 빨아들여 엔진을 가동하고 이를 통해 만든 전기를 축전지에 저장해 추진력을 얻는다. 축전지에 저장된 전기를 모두 쓰면 다시 물 위로 올라와서 엔진을 작동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스노클이라고 한다. 외부 공기 유입을 위해 주기적으로 물 위로 부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기분류 추진 체계는 수중에서 공기 유입 없이도 전기를 발생시키는 시스템이다. 최대 2에서 3주 동안 부상하지 않고 잠항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다. 스노클을 하면 적에게 잠수함이 노출될 수 있는데 AIP가 있으면 스노클 없이도 물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이다. AIP 관련해선 다양한 기술들이 연구됐지만 현재 수소연료전지에 산소와 수소를 투입해 잠수함 내에서 전기와 물을 생산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2018년 9월 진수된 도산한 창호함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5번째로 독자 설계한 첫 국산 3,000톤급 잠수함이다. AIP도 국산 기술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범한 산업이 개발한 150kW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4개가 탑재된 것이다. 기동은 여전히 디젤 엔진으로 하지만 국산 기술의 수소연료전지가 AIP에 적용됐다. AIP는 지난 2006년 1800톤급 잠수함인 손원일함에 처음으로 탑재됐지만 이는 독일 지멘스의 기술을 빌려온 것이었다. 도산한 창호함은 AIP를 통해 3주 이상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AIP가 없는 12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함은 장행할 수 있는 시간이 2에서 3일 정도에 불과하며 손원일함은 2주 정도다. 그간 군은 AIP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해 국내 정유시설에서 생산된 수소연료를 특수 차량으로 싣고 와야 했다. 이 방식은 절차가 복잡한 데다 이동 과정에서 사고 우려가 있었고 공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비효율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는 잠수함 사령부가 잠수함의 연료전지용 수소를 직접 제조할 수 있게 됐다. 수전해 방식의 수소 제조 시설을 부대 내에 설치한 것이다. 수전해 방식은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국내 대부분의 수소 제조 시설은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부생 수소를 사용하는데 잠수함사의 수소 제조 시설은 수전해 방식으로 물을 사용해 수소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경 친화적이다.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가 추출되면 이를 압축, 저장한 뒤 고압 압축기를 통해 잠수함에 공급하게 된다. 잠수함사는 가스 누출 탐지기, 불꽃 감지기 등을 설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가스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주관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안전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을 임명했다. 군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전투 체계인 드론봇, 자율주행 전차 등이 전력화됐을 때 작전 지속 능력을 높이려면 수소에너지 같은 고효율, 고에너지 밀도의 연료전지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특히 전기 배터리보다 수소연료전지가 충전 시간도 짧고 항속거리 확보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전시 작전 지속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기동형 충전 시스템도 개발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시에는 수소 충전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트레일러형 수소 충전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국산 핵잠수함 3척 제작, 차세대 핵원자로 순수 우리 기술 제작. 우리 해군 2020년까지 장보고 3급 디젤 잠수함 3척과 핵잠수함 3척 등 총 6척 건조 예정.
차세대 원자로인 초고온가스로의 핵연료를 우리 기술로 제작해 연소 성능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제4세대 원자로로 개발 중인 초고온가스로는 차후 우리가 개발 중인 3,000톤급 이상의 장보고 3급 핵잠수함 개발에 사용될 스마트 소형 원자로에 들어갈 차세대 원자로이다. 우리 군은 현재 209급 잠수함 9척과 214급 잠수함 3척 등 모두 12척의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 214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가장 최신의 기술로 설계되고 최신 장비를 탑재한 잠수함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에 비하면 연안작전과 감시작전에 한정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 해군도 핵추진 잠수함을 계획한 과거 사례가 있다.